지금 몽골의 문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도 시장도 휴대폰 화면도 조용히 다른 문자로 뒤바뀌고 있었죠.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 통신사 데이터 보고서, 그리고 정부 태스크포스 회의까지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몽골 청년층 절반 가까이가 이미 한글 입력을 경험했고 일부는 주 사용 문자처럼 쓰기 시작했다는 것. 저는 새벽 4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데이터 팀장 에르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아리운, 지금 당장 와야 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사무실 모니터에 뜬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키릴도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손가락이 향한 곳은 한글 자판이었으니까요. 대체 왜 몽골의 학생들과 상인들, 심지어 교사들까지 자기 문자 대신 한글을 두드리기 시작했을까요? 이건 문화 침투였을까요? 아니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구의 선택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몽골 전체의 기록 방식을 뒤흔든 한글 확산의 충격적인 실체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데이터 팀장 에르덴이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에르덴이 말했습니다. 아리온, 지금 당장 와봐야 할 것 같아. 이거 뭔가 이상해. 저는 옷을 걸치고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불 켜진 모니터 앞에 에르덴이 서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죠. 에르덴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최근 6개월 동안 10대에서 20대 사용자들의 입력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어. 키 입력 속도가 30% 빨라졌고 문자 전송량도 2배로 뛰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영어 사용이 늘어난 거겠네요. 아니야. 에르덴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급증 구간의 자판 배열이 키릴도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한글 배열과 정확히 일치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류 아니에요. 시스템 버그일 수도 있잖아요. 에르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3주 동안 재검증했어. 그런데 아리운, 이게 진짜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한글 자판을 누르고 있어. 그날 아침 저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심가 카페에 들어섰죠. 주문서를 받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고객 이름란에 한글 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가로 이동했습니다. 학생 3명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을 훔쳐봤습니다. 메신저 대화창이 전부 한글로 채워져 있었죠.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한국어 전공하세요? 한 학생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경영학이요. 근데 이게 더 빨라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한류 팬덤이 아니었어요. 이건 도구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에르덴에게 물었습니다. 이 속도면 얼마나 확산된 거예요? 에르덴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울란바토르 기준으로 15세에서 25세 사이 사용자 중 42%가 한글 입력 경험이 있어. 그중 18%는 주 사용 문자로 전환했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세대 전체의 문자 체계가 바뀌고 있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카 소연보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연보야, 너도 한글 써? 소연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삼촌, 우리 반 애들 거의 다 써요. 선생님만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간판들이 예전과 달리 보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이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나라 전체의 기록 방식이 흔들리는 거야. 저는 다음 날 조카 소연보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이미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학생들이 휴대폰을 두드리는 손 모양이 달랐습니다. 소연보가 제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삼촌, 우리 교실 와봐요. 진짜 신기해요. 3층 복도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칠판이 보였죠. 수학 공식이 적혀 있었는데 옆에 한글 발음 표기가 함께 있었어요. 저는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 40명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절반 이상의 책상 위에 한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바야르마가 저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아, 소연보 삼촌이시죠? 들어오세요. 저는 학생 한 명의 노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필기는 뭐예요? 바야르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막았어요. 수업 시간에 한글 쓰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죠. 그런데 아리운 씨,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뭐가요? 바야르마가 성적표를 꺼냈습니다. 중간고사 결과예요. 한글로 필기한
준비한 학생들 평균이 5점 높게 나왔어요. 특히 화학이랑 생물 과목에서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요. 제가 설명할게요. 화학 원소 기호 외울 때 키를 문자로 쓰면 헷갈려요. 근데 한글로 쓰면 소리랑 철자가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암기가 빨라요.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역사연도 정리할 때도 그래요. 한글로 메모하면 나중에 찾기도 쉽고요. 저는 그 학생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몽골 제국 연표가 한글과 키릴 문자로 병기돼 있었어요. 정리 상태가 깔끔했습니다. 저는 바야르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바야르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애들 성적이 오르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학부모들도 뭐라 안 해요. 오히려 좋아하는 부모도 있어요. 저는 소연보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이렇게 공부해? 소연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엔 그냥 재미로 썼어요. 드라마 대사 따라 쓰다가요. 근데 시험 공부할 때 정리가 진짜 잘 돼요. 친구들도 다 알아요. 저는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학 주기율표 옆에 작은 한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학생이 직접 쓴 암기 팁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야. 이건 학습 도구야. 바야르마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저도 그냥 한류 열풍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애들이 효율을 찾아낸 거예요. 수업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복도로 쏟아져 나왔어요. 절반 이상이 휴대폰을 꺼내 한글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소연보에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 삼지 않아? 소연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삼촌, 선생님들도 몰래 써요. 교무실에서 봤어요. 업무 메모 한글로 하시는 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른들도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울란바토르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던 현상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입구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임시 안내판에 한글 표기가 섞여 있었죠. 과일 가게 주인 볼드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저 팻말은 왜 한글로 쓰셨어요? 볼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더 빨리 알아봐요. 특히 젊은 애들이요. 한글로 쓰면 눈에 확 들어온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매출 차이가 있나요? 볼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지난달부터 한글 표기 붙이고 나서 20대 손님이 30% 늘었어요. 애들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요. 그럼 친구들이 또 와요. 저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마다 메뉴판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글과 키릴 문자가 함께 표기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카페 사장 에르데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메뉴를 바꾸셨어요? 에르데네가 계산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석 달 전이요. 처음엔 한국 관광객 때문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우리나라 젊은 손님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요? 에르데네가 메뉴판을 들어보였습니다. 짧아요. 한글로 쓰면 글자 수가 확 줄어들어요. 손님들이 빨리 읽고 빨리 주문해요. 회전율이 좋아지는 거죠. 저는 옆 테이블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메뉴 읽기 편하세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네. 전 한국어 못하는데도 한글이 더 편해요. 키릴 문자보다 덜 복잡해 보여요. 저는 번화가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전광판 광고 한 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브랜드명이 한글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광고 대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실장 감바타르가 저를 맞았죠. 감바타르가 포트폴리오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요즘 클라이언트들이 한글 버전 요청 많이 해요. 특히 화장품이랑 패션 브랜드요. 저는 물었습니다. 효과가 있나요? 감바타르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클릭률이 평균 40% 높아요. 특히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에서요. 젊은 층이 한글 텍스트를 더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의류 매장으로 갔습니다. 매니저 사란게렐이 직원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교육 자료에 한글 상품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란게렐이 말했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할 때 한글 표기 같이 가르쳐요. 그게 더 빨라요. 손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한글로 하면 이해가 빨라요. 저는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해하지 않나요? 사란게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오히려 편하대요. 재고 정리할 때도 한글 태그가 더 빨리 눈에 들어온대요. 저는 시장을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정체성 논쟁은 회의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시장은 이미 계산을 끝냈어요. 돈의 흐름이 한글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르덴에게 전화했습니다. 에르덴,
데이터에 상업 섹터 포함돼 있어요. 에르덴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상점 POS 시스템 입력 데이터도 추적했어. 아리운, 상인들이 제일 빨라. 효율 떨어지는 거 절대 안 써. 그런데 한글 입력 비율이 매달 10%씩 늘고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간판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이건 문화 침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장의 선택이었죠. 저는 회사로 돌아와 디지털 콘텐츠 팀을 소집했습니다. 팀장 나란 바타르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리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느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나란 바타르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몽골 틱톡 인기 영상 100개를 분석했어요.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이 평균 시청 시간 20초 더 길어요. 댓글 참여율도 50% 높고요. 저는 그래프를 확대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나란 바타르가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자막 디자인이요. 한글은 정사각형에 가까워요. 모바일 화면에 깔끔하게 들어가요. 키릴 문자는 가로로 길어서 자막이 두 줄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다른 팀원 자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집 툴이에요. 캡컷이랑 비바 비디오 같은 앱이 한글 폰트를 기본 지원해요. 템플릿도 많고요. 근데 몽골 키릴 은 수동으로 입력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작자들이 의도적으로 한글을 선택하는 거네요. 나란 바타르가 인플루언서 인터뷰 영상을 틀었습니다. 20대 크리에이터 바트수리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바트수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쇼폼 영상 10개 만들어요. 한글 자막 쓰면 편집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요. 폰트 예뻐서 썸네일 클릭률도 높고요. 나란 바타르가 영상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크리에이터들한테 한글은 이미 표준 도구예요. 미적 감각이 아니라 생산성 문제죠. 저는 유튜브 쇼츠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자야가 자료를 꺼냈어요. 몽골 제작자 1000명의 업로드 패턴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자야가 설명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한글 포함 콘텐츠가 42%예요. 작년 같은 기간은 15%였어요. 성장 속도가 무섭죠. 저는 인스타그램 분석을 확인했습니다. 해시태그 데이터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글 해시태그가 키릴 해시태그보다 도달률이 30% 높았습니다. 나란 바타르가 말했습니다. 알고리즘이요. 인스타 알고리즘이 한글 해시태그를 더 넓게 퍼뜨려요. 한국 사용자들까지 연결되니까 노출이 배가 되는 거죠. 저는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가요? 자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리운 씨, 플랫폼이 정한 규칙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에이터들은 살아남으려고 최적의 도구를 고르는 거예요. 저는 회의를 마치고 개인 연구실로 갔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화면을 켰어요. 몽골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한글 사용 비율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점점 넓어지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거리에선 선택처럼 보였는데 화면 안에선 이미 표준이 되고 있어. 나란 바타르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리운, 보고서 올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트렌드 리포트가 아니에요. 이건 세대 전체의 소통 방식이 재편되는 신호예요. 나란 바타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정부는 뭐라고 할까요? 저는 모니터를 끄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알고리즘이 밀어주는 언어를 정부가 막을 순 없어요. 저는 다음 날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증인으로 불려간 거였죠. 의사당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교육부 자문관 바트에르덴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바트에르덴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건 문화 침식입니다. 우리 문자를 포기하는 행위예요. 젊은이들이 정체성을 잃고 있어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저는 자료를 꺼내 반박했습니다. 자문관님, 데이터를 보시죠. 한글 사용자 중 80%가 키릴 문자도 함께 사용해요. 이건 대체가 아니라 병용이에요. 바트에르덴이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병용이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문자를 아예 안 쓸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문자를 잃으면 나라를 잃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보수적인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그럼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자문관님 자녀분은 어떤 문자를 쓰세요? 바트에르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청문회의 핵심 아닌가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바트에르덴과 마주쳤어요. 바트에르덴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리온 씨,
당신은 데이터만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문관님, 저는 오히려 사람만 봐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요. 그날 밤 저는 바트 에르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르덴이 전화로 말했어요. 에르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리운, 바트 에르덴 자문관이 큰일 났대. 딸이 가출했대. 뭐라고요? 에르덴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딸이 한글로 일기를 쓰는 걸 자문관이 발견했대. 그래서 크게 혼냈나 봐. 딸이 집 나갔어. 이틀 뒤 바트 에르덴의 딸 사란툴라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저는 우연히 그들 부녀의 대화를 전해 들었습니다. 바트 에르덴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글로 일기를 쓴 거야? 우리 문자가 있잖아. 사란툴라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게 더 빨라. 생각이 글자로 바로 나와. 키릴로 쓰면 자꾸 막혀. 내 감정이 제대로 안 적혀. 바트 에르덴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간 이 문자로 감정을 표현했어. 사란툴라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빠, 이거 읽어봐. 한글로 쓴 거랑 키릴로 쓴 거랑 비교해봐. 어느 쪽이 더 내 마음 같아? 바트 에르덴은 일기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같은 내용을 두 문자로 쓴 페이지였죠. 사란툴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난 몽골 사람인 거 포기 안 해. 근데 내 생각을 정확하게 쓰고 싶어. 한글이 그걸 도와줘. 이게 배신이야. 바트 에르덴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란툴라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정책회의에서 나 같은 애들 맡겠다고 했죠. 근데 아빠, 우린 이미 선택했어. 막으면 우린 더 숨어서 쓸 거야. 바트 에르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바트 에르덴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바트 에르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리온 씨,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어요. 딸아이 일기를 읽고 나니 혼란스러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문관님,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게 포기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한 달 뒤 외교부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신사 보고서가 외신에 소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국제 문제로 비화된 거였죠. 외교부 대변인 간조리그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간조리그가 말했습니다. 최근 몽골 내 한글 사용 증가에 대해 주변국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역사적 영향력이 큰 두 국가의 반응이 민감합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인가요? 간조리그가 자료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북쪽 국가는 문화적 연결 고리 약화를 걱정하고 있고 남쪽 국가는 영향력 확대 시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외교관 에르데네바트가 제게 다가왔어요. 에르데네바트가 속삭였습니다. 아리온 씨, 이거 생각보다 커졌어요. 상부에서 대응 방안 논의 중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에르데네바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압력이 세요. 양쪽 다요. 다음 날 저는 국제 미디어 분석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국 가디언이 이 현상을 다뤘어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몽골 청년들 실용성으로 문자 선택하다.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서구 언론은 이걸 자유선택의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반면 주변 강대국 언론은 문화 침투라고 공격했습니다. 에르덴이 전화했습니다. 아리온, 러시아 타스 통신 기사 봤어. 우리 데이터 인용하면서 문화주권 침해라고 썼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요? 에르덴이 대답했습니다. 비슷해. 역사적 유대 약화 우려한대. 근데 재밌는 건 댓글 반응이야. 젊은 중국 네티즌들은 오히려 몽골 청년들 편들어. 저는 회사 회의실로 갔습니다. 임원진이 긴급 소집됐어요. 사장 바야르 사이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야르 사이안이 말했습니다. 우리 보고서가 외교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사실만 보고했습니다.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문제죠. 바야르 사이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리온 씨, 이제 이건 통신사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문제예요. 저는 그날 밤 외교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핵심은 명확했어요. 이건 총이나 돈으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활 방식을 누가 주도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강대국들이 예민한 이유는 하나다. 문자는 곧 영향력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일주일 뒤 유엔 교육문화기구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패널로 참석했어요. 각국 전문가들이 몽골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언어학자 마르탱이 발언했습니다. 몽골 사례는 21세기 문자 경쟁의 서막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선택으로 승부
승부가 갈리는 시대죠. 독일 문화정책 연구자 슈미트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과연 자유로운 건가요? 디지털 플랫폼이 특정 문자를 편애하는 구조라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몽골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강요당했다고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선택했다고 믿어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미래 영향력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2달 뒤 정부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문화부 장관 암르 사이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교육부 차관 간바트가 반박했습니다. 장관님, 신중함이 현실 부정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미 현장은 바뀌고 있어요. 저는 최신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통신사 집계 결과 한글 입력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었어요. 수도권 청년층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암르 사이안이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운 씨 의견은 뭡니까? 저는 명확히 대답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미 선택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암르 사이안이 반문했습니다.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면 통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관님, 이미 늦었어요. 정부가 토론하는 동안 시장은 움직였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통신사 현황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석 달 전부터 한글 입력을 기본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경쟁사 2곳도 같은 결정을 내렸고요. 교육부 관계자가 항의했습니다. 정부 허가도 없이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용자 요구였습니다. 거부하면 고객이 떠나요. 다음 슬라이드는 대학 현황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주요 대학 5곳이 한글 선택 과목을 개설했어요. 수강 신청이 매번 마감됐습니다. 간바트가 말했습니다. 대학들도 학생 수요를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3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공공기관 현황이었어요. 울란바토르 시청이 관광 안내판에 한글 병기를 허용했습니다. 암르 사이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시청이 독단적으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시의회 표결을 거쳤어요. 찬성 32표, 반대 15표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유통업계 현황이었습니다. 대형 마트 체인 3곳이 상품 표기에 한글을 추가했어요. 매출이 평균 15% 올랐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정부는 토론 중이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쓰고 있었고 기업들은 이미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암르 사이안이 긴 침묵 끝에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인정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막으려 하면 지하로 갈 거예요. 투명하게 두면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정책은 늦었고 현실은 먼저 굳어지고 있다는 걸. 회의 후 복도에서 에르데네바트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리운 씨, 위에서 허락 안 했다는 말은 이제 의미 없어요. 밑에서 이미 다 쓰고 있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최종본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명확했어요. 현실은 정책보다 빠르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 이제 정부는 그 결정을 따라가거나 현실과 충돌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글을 두드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6개월 뒤 국회 최종 보고회에 섰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절충안을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기자들과 시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화부 장관 암르 사이안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식 문서에는 기존 문자 체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민간 영역에서의 선택은 존중합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중 체계를 인정하는 겁니까? 암르 사이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강제로 막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막아서도 안 됐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글 사용은 도시 청년층에서 강하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공식 문서와 제도 영역에서는 기존 체계가 유지됐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느꼈습니다. 이건 대체가 아니라 공존입니다. 세대별, 상황별로 최적의 도구를 선택하는 거죠. 방청석에서 바트에르덴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정체성 침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딸이 가르쳐줬어요. 도구의 선택이 정체성의 포기가 아니라는 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조카 소연보를 봤어요. 소연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에르덴이 달려왔어요. 에르덴이 말했습니다. 아리온, 해냈어. 현실을 인정받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해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해낸 거죠. 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카페 간판에 한글이 보였어요. 시장 안내판에도 한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휴대폰을 두드리며 지나갔죠. 저는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밀어붙인 게 아니었어요. 한글이 선택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억지 보급이 아니라 도구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남은 문자. 그게 바로 이 현상의 본질이었어요. 저는 소연보에게 물었습니다. 소연보야, 너는 왜 한글 쓰는 거야? 소연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삼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편해서요. 내 생각을 제일 잘 담을 수 있는 도구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선택받은 문자. 저는 결론 부분을 썼습니다. 몽골 청년들이 한글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실용성, 효율성, 디지털 친화성. 이건 문화 침투가 아니라 도구의 진화다. 강한 문화는 돈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먼저 고르는 것이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시 곳곳에서 한글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에르덴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리온,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 보고되고 있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에르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글이 디지털 시대 표준 도구로 자리 잡고 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격한 건 역사적 순간이었네요. 에르덴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문자가 정치가 아니라 실용으로 확산되는 첫 사례야.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진짜 강한 문화는 강요하지 않는다. 선택받을 뿐이다. 몽골 청년들이 한글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다. 그게 자기 삶의 가장 유용한 도구였기 때문이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국뽕이지. 억지로 퍼뜨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선택한 거. 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거리에 한글 간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몽골은 정복당한 게 아니었어요. 더 편한 도구를 골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문화의 힘이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소프트 파워구나. 돈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사람들의 자발적 선택. 그게 가장 강한 힘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